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주일보의 추희진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최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달달한 캔디 회사를 소개해 줬는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엄마가 큰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주던 과자로 유명한 첨살 설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자는 한국인들에게 되게 익숙한 과자죠. 그렇죠. 그런데 대표님 혹시 첨살 설빙의 제조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참살 설병은 당연히 한국의 크라운 제과 아닙니까? 뭐 다른 기업입니까? 네, 다른 기업이죠. 사실 첨살 설빙은 중국이 제조한 과자인데요. 크라운 제과는 왕왕그룹과 공동 협력을 제결해 첨살 설빙 제조, 유통 과정에 일부 관여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즉 첨살 설빙은 타이완의 친정 식품 기업 왕왕그룹에서 제조한 쌀과자를 크라운 제과가 수입해 상표를 붙인 과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할 기업은 첨쌀 설병의 모 회사, 네, 대만의 왕왕그룹을 소개할 예정인 것 같은데 네. 뒷얘기가 있습니까? 네, 쌀과자 대왕으로 불리는 왕왕그룹은 시초는 1962년 차이예밍 회장의 아버지가 설립한 통조림 제조 전문 기업인 타이완 이란 식품 공업입니다. 차이 회장은 1983년 타이완 진출해 일본 쌀과자 업체 이와스카 제과의 도움으로 쌀과자 왕왕센베를 출시했습니다. 1990년까지 왕왕센베는 타이완에서 약 90%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왕왕그룹은 타이완에서 성공 바탕으로 1992년 중국 대륙 시장에 진출하고 타이완 기업 최초로 중국 대륙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1992년 하면 중국의 개혁 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여정에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가 발표된 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2년 남순 강화 이후에는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발걸음 크게 가소화했고 왕왕그룹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기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92년 차이밍 회장은 당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중국 연남 개방 도시가 아닌 중국 내륙인 호난성 창사 지방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호난성이 주로 쌀 산지라는 것도 이 지역을 선택한 배경이 되었는데요. 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쌀과자 생산에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사업하면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92년 실제 왕왕그룹 호난성 최초 타이완 투자 기업 되고 그에 따라 호난성 정부는 왕왕그룹에 상당한 트랙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쌀 설병을 보면은 네. 결국은 일본 기업이 네. 하다가 대만에 진출해 갖고 대만에서 왕왕그룹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대만에서 생산을 하다가 중국 본토로 진출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한국에도 진출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왕왕그룹은 당시 개혁개방의 여세를 모아 중국 대륙 시장에 진출해 결국 중화권 제과업계 최강자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왕왕선배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여개에 이르는 여사 쌀과자들이 등장하면서 당시 80%였던 왕왕의 시장 점유율은 50%대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왕왕그룹은 가격 경쟁력이 높이고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전략으로 맞섰고 결국 전세를 꾸쳤을 뿐만 아니라 85% 시장 점유율을 중국 대륙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설립 198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네. 올해로 40년을 맞이한 왕왕그룹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중국 어른들은 왕왕 상황 중년 위기로 유사합니다. 설립 40여 년 맞이한 왕왕이 숙련강 업계 경쟁에서 뛰쳐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왕왕은 자사의 2022년 반기 보고서 매출이 1,800억 3천만 위안, 그로 작년 동기 대비 4.8% 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부터 왕왕을 둘러싼 키워드는 소퇴, 내리막기였는데요. 이때부터 무려 6년간 매출 하락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반년 만에 108억 3,300만 위안. 그러면 한화로 거의 2조 원인데 2조 원의 적자를 냈다. 그럼 중년의 위기를 맞은 왕왕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실제 이렇게 부진한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실전의 분석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한 중국 간시 시장 내서 왕어를 뛰어넘는 간시 업체들이 등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간시 업체들이 전자상 거래 업계에 뛰어들어 판매 채널을 넓혔지만 당시 왕원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뒤늦게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지만 이미 온라인 간시 시장 내서 입지를 굳힌 경쟁 업체들이 밀려나게 된 왕원은 자리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품 혁신에 있어서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왕왕 매출은 절반 이상 자취하는 대표 제품인 왕왕 우유와 쌀과자 제품들은 무려 20년 전 출시한 제품들입니다. 오랜 기간 소비자들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왕왕이 기존 제품 뛰어넘을 만한 혁신적인 제품 생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차이예밍 회장이 왕왕기업을 물려받아 92년 중국에서 개방개혁 정책 시기에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장을 연안 지역이 아닌 후난성 일대에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를 얻어 중국 내에 일명 쌀과자를 내놓았고 중화권에서 가장 유명한 쌀과자 업체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왕왕그룹은 매출 부진, 제품 혁신 부족 등 중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수년째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제과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경영 전략을 통해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